민미디어예요. 민미디어. 2026년도 1월 4일자 기사예요. 민미디어. 보이부 중장 일가족 탈북. 심상치 않은 평양 분위기에 북붕괴 신호 왔다. 붕괴를 막기 위한 감옥 북한의 생존 공식. 이 보이부 중장 일가족이 탈북을 했다 하는데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김정은이 건강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딸을 갖다 요새 김주애를 내세우잖아요. 북한에서는 정치 4대까지 저기 자손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김주애까지 시키면은 김일성부터 김 뭐예요? 김정은 앞에 지야. 김정일이하고 또 김정은하고 김주애까지 4대가 하겠다는 거죠. 북한에선 정치범 수용소라는 말 대신에 정치범 관리소라는 표현이 쓰인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성격은 훨씬 가혹하다. 일반 범죄자가 가는 교화소와 달리 이곳 체제에 어긋난다고 판단된 사람은 완전히 격리하는 공간이다. 수용 기준은 극단적으로 넓다. 반국가적 행위뿐 아니라 수령의 초상화를 훼손했거나 배급 문제에 불만을 입에 올린 말반동으로 대상이 된다. 불평불만하면 다 잡아 넣는다는 거죠. 북한에서 정치란 곧 김씨 일가 개인을 뜻하기 때문에 사소한 은행 하나도 정치범이 된다. 배급이 좀 적게 준다고 불평하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탈북민의 운명은 더 잔인하다. 중국에서 납부돼 송환된 사람 중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교회를 접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관리소행이다. 보이부 직결소에서는 고문을 통해 하지도 않는 일을 자백하게 만드는 절차가 반복된다.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문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받아낸다는 거죠. 관리소 내부는 생존 자체가 투쟁이다. 잡초 하나만 남겨도 폭력이 가해질 만큼 통제는 극단적이다. 사람들은 살아남기에 필사적으로 일하고 군복이나 자전거 같은 물품도 이런 관리소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이 억압 구조는 북한 경제 몰락의 배경과 맞물린다. 한때 남한보다 잘 살았던 북한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로 지원과 교류가 끊겼고 개방을 거부하며 스스로 문을 닫았다. 중국처럼 문을 열면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알게 되고 이는 곧 독재의 균열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대신 선택한 것이 핵무기였다. 핵은 외부를 위협하는 수단이자 내부를 공포로 무는 도구였고 그 대가는 국제적 고립이었다. 최근 이러한 탈북민들이 관리하던 보이부 중장 일가족이 오히려 탈북한 일이 발생하면서 고위 간부들이 탈북을 한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의 억압적인 통제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민심이 좋지 않다. 이런 구조 속에서 김정은은 남북관계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남한과 선을 긋는 이유는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한은 5년 임기 대통령 시켜놔가지고 5년마다 바뀌는데 2년도 못하고 3년 만에 자리 나온 감방에 넣어버리고 이런데 남북 단일화하고 무슨 통일하고 그러겠어요. 자기 자손 대대로 갖다가 권력을 쥐는 게 낫지. 과거 남한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제재의 벽에 막히자 전략을 바뀌었다.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세명줄이 됐다. 특히 러시아와 밀착은 남한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군사와 경제협력을 통해 체제 유지를 도모하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 전쟁은 김정은이 오래된 전쟁 준비해놓은 모든 사용하지 못했던 오래된 탄환이라든지 재래식 장비를 전부 러시아에 팔아먹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쏘았던 총탄 중에서 거의 절반은 불발탄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오래되고 기간이 다 불량한 것들 다 줬다는 거죠. 그거 다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생명줄이 됐고, 특히 러시아와 밀착은 남한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졌다. 군사와 경제 협력을 통해 체제 유지를 도모하는 그림이다. 나는 서독이나 동독처럼 우리의 한국이 북한의 경제적인 것을 일부 담당하면서 끈적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됐다.
근데 지금 중국은 한국 필요 없이 그냥 체제가 바뀔 때마다 뭐 줬다 말았다 하고 욕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조국이라고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하도 그런데 이제 러시아 중국이 생명줄이 됐고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 전쟁에 뭐 그 북한군을 많이 보내서 돈을 많이 받았고 그 대신 또 오일도 많이 받아냈고 또 핵이라든지 첨단 기술로 많이 받아냈으며 뭐 군사 뭐 저 무기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뭐 용병들도 많이 내서 돈도 받아놓고 많이 죽기도 했지만 이 변화는 남북 관계 전망에 또 영향을 미친다. 판문점 회담 같은 상징적 이벤트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남한이 문을 두드려면 최소한의 반응만 보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배제한 생존 방식을 선택했다. 정치범 관리소라는 내부 통제와 러시아라는 외부 후원이 맞물린 구조다.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은 더 냉혹해지고 있다. 뭐 북한에서 이 보위부 중장 일가족이 탈북했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는 평양 분위기에 북 붕괴 신호 왔다라는 기사인데요. 민 미디어예요. 2026년 1월 4일자 기사 썬가 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였습니다.